예,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전에 신심발심하여 복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주경야선 가행정진 6월 회양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실 명사회자를 모십니다. 양계화 보살입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재미있는 발표를, 너무나 재미있는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황수복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양계화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창하는 주경야선에서 어떻게 하면 덜 졸을 수 있을까? 매일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덜 졸을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있는 양계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열리는 주경야선 가행정진 6월 회양법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부산, 대구, 강원, 통영, 울산,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만남을 위해서 먼 곳에서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업보, 보드라운 업보를 떼어놓으시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큰 박수로, 힘찬 박수로 환영하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그럼 우리 공경하는 법사님의 귀한 법문을 듣기 위해서 네, 팡파르는 계속 터질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이 많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법사님 법문을 듣기에 앞서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청법가를 청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법사님을 법상에 모시고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비에 맞춰서 법사님 나오시면, 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법사님께 대한 일배가 있겠습니다. 앉은 채로 죽비 소리에 맞춰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제가 아마 벌써 햇수로 작년이 되네요. 12월 26일인가 아마 수안보 이 바로 파크호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묘향산 금선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한 도인이 자기 동료 도반이 한양 구경을 퇴타심이 나서 한양 구경을 한 도반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도반을 찾아 나섰다가 알고 봤더니 한양 구경을 가지도 못하고 바로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박천고개에서 백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딱하게 여겨서 그 일을 어떻게 구출해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선근이 아주 대단히 깊어서 목탁 소리만 잘 들어도 전생을 기억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바로 백정노릇하는 그 부죽간에 가서 목탁을 크게 쳤더니 그 백정노릇하던 도반이 전생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출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외람되지만은 목탁을 쳐서 전생을 기억하고 보니까 다 닦던 사람이에요. 본래 고향이 자기 서울에, 부산에, 대구에 어디에 산 아무개가 아니라 전생에 부처님 시봉하는 누구였음을 깨닫고 드디어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출가하는 그 자리를 제가 마련하겠다,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람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수안보에서 매달 모임을 가졌을 때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집은 참 내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참된 나의 집을 위해서 출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수안보 불사의 수안보 법회에 계속 참여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지금 수안보 불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뭐 유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금강경 연수원의 축소판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수안보에서 해야 되느냐? 금강경 연수원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주돈을 걷어서 돈을 만든다는 것은 부처님이 바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무한한 돈을 만드는 것이 부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기업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돈이 만들어져야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백 박사님이 목욕탕 사업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해냈고, 그것이 결국 수안보 불사를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즉 수안보 불사는 우리가 인재 양성이 목적입니다. 근데 인재 양성을 해서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도 보통 식으로, 보통 요새 기업하는 식보dom은 완전히 우리는 본래 부자다, 그래서 그런 마음만 바치기만 하면 무한한 재산을 우리가 끄집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금강경 가르침에 입각한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 궁한 마음만 해탈하기만 하면 무한한 그런 재화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입각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인재를 양성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제 추측컨대는 현재 수안보라는 자리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안보 불사는 인재 양성도 하고, 이 인재 양성의 근거는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업인도 되어야 되고 교육자도 되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인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헛소리냐, 정말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가능성의 얘기를 그동안 몇 달 동안 와서 틈틈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가능성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수안보 불사를 비롯해서 인재양성 금강경 연수원, 그리고 이상적인 기업을 제가 꿈꿀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제가 본래 그런 거창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아주 저 같은 사람을 이런 큰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아가게 해준 그 배경에는 참 그 선지식의 큰 혼연 부척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 선지식에 대한, 선지식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제 꿈의 성취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대단하신 분이냐. 대단하신 분뿐 아니라 저같이 참 무지무능하고 박복한 사람을 구제해서 이렇게 변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냐. 이것을 일단 설명해야 돼요. 아, 그분은 허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개천에서도 용이 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면은 제 말을 상당히 믿게 되실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아주 단적인 실례 하나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고, 독일에서 최초이지만 한국인으로서도 몇 번째 안에 이승만 박사가 박사로서는 최초입니다. 서재필 박사라고 있었는데, 서재필 박사는 의사였어요. 의사였지만 닥터라는 것을 붙여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은 아니래요. 실제로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은 것은 미국에서 받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최초였고, 아마 두세 번째 되지 않을까. 백 박사님이 독일에서 최초로 받으셨는데, 그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참 아주 대단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불교신문사 이런 논설이나 쓰고 있으려니까 한심해서 양계를 하셨다고 그래요. 닭을 키웠는데 그때 말씀이, 그때 양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죽어서 닭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닭을 키우다가 이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이 언제가 되나? 과연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근데 수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본래 서가야리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회복하는 게 수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수도를 해서 아마 해방이 언제 되나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단신으로, 금강산이 원체 도인을 배출하는 명산으로 소문이 나서 금강산에 단신으로 출가를 결심하셨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독일에서 철학 박사 따기 어려운 것처럼 그것도 단신으로 출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스승도 없이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도 끝에 여러 가지 전지전능의 위력을 체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가장 간단한 예가 시계를 잃어버려서 지금 시계가 몇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서울역에도 시계탑이 있었는데 금강산에서 500리가 되는 서울역에 시계탑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없이도 시간을 몇인가를 알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능력 갖고서도 언제 해방이 되는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해방이 됐는데 설명이 잘 안 되더래요. 해방이 분명히 됐다고 하는데 북쪽에, 평양은 저 북쪽에 매여 있고 서울은 저 일본의 어디 동경에 매여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수도를 자꾸 오다 보니까 해방이 되긴 되는구나. 그리고 남북 분단이 되겠구나. 평양은 소련이죠. 소련의 지배를 받고 서울은 미국의 메가더 사령부가 동경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겠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아졌던 때가 해방되기 10년 전이래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쭉 하시다가 이제 해방되기 10년에 확실히 10년 후에 날짜까지 알아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독립이 된다는 것을 딱 아신 뒤에 이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분이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래를 아는 능력은 정확히 6.25를 이어놓으시게 됐고요. 나아가서는 한국이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 백 박사님한테 출가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때 이미 한국이 상당히 머지않아서 선진국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아는 능력은 얼마 후에 만주 땅도 한국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도 미래를 아는 능력은 그것까지도 아마 내다보시게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출가했던 1967년에 한국의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희망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 보니까 하나 덧되지가 않아요. 67년에 제가 출가를 했고 그때는 뭐 폰이라는 것, 이런 국산 자동차도 생산되지 않았는데 봐라 조금 있다 이 자동차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 5대 자동차 회사 안에 들면서 중국으로 수많은 자동차가 쏟아 들어갔는데 이미 그 몇십 년 전에 내다보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라는 예언도 하셨고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도 이미 훤히 내다보셨던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얘기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하니까 조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조금 전 것만 해도 이렇게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백 선생님의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도 주경야선 가행정진하면 전지전능한 본래 능력을 아마 회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제가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참 병약했고 육체적으로 약했고 정신적으로 약해서요. 뭐 하나 끝까지 한 게 없었어요. 중간에 하다가 뒷심부족으로 물러서고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자꾸 부끄러운 얘기 하도 하니까 게다가 뭐 성격도 정말 누구 말만 들어 삐치기 잘하고요. 등등 참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 다음에 뭐 너는 잘해야 고등학교 선생을 폄하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잘해야 고등학교 선생이나 될 것이다. 아마 그 정도밖에 저를 잘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구세주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력불교라고 하지만 그분한테 어떻게 용케 낙정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전생에는 좀 닦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도 아마 보셨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한테도 그러셨겠지만은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을 전 지금 느낍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느낍니다. 우선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감나는 것을 말씀드려야만이 요 설명이 됩니다. 어설프게 얘기해서는 이 말을 안 믿어요. 실감나게 얘기해도 안 믿는데 어설프게 얘기하면 더 안 믿어요. 믿어야 수환법을서 열심히 참여할 마음이 아마 내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요, 전 참여하라 이렇게 권하지도 않습니다. 안 하려면 마라. 따라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1차 혼연부촉의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갔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갔지만은 저희 아버지가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합니다. 인물은 훤하게 생기셨는데 속까지 그렇게 훤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술 좋아하시고 여자 좋아하시고 가정이라고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저희 어머니는 속 부쩍 썩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 절대 술 안 먹는다. 여자라고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될 것이고 어머니한테 효자가 될 것이다.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도 다른 학생들은 그때 가난한 살림에도 미팅, 고팅해서 여학생 만나는 풍토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학년 때부터 심취했던 불교 수행에만 올인했을 뿐 여학생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마음속에도요, 어쩌다가 참하고 조촐한 사람을 보면은 제 마음속에도 이성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사실 그 이성에 대해서는 거의 마음이 없이 저는 4년을 지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불교라는 인연을 맺으면서 한 3, 4년 동안 대학 1, 2, 3, 4년 졸업할 때까지 어떤 선생님 밑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나간 그 집단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물도 조촐하게 생기고 전 여성에 대해서는 마음을 끌려보지 않았는데 괜찮은 분이 있다. 처음엔 뭐 저보다 후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 나이도 상당히 위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언감생심. 근데 그분은 저를 그래도 꽤 괜찮게 생각했는지 자기 집에 한번 뭐 때문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놀래 자빠졌어요. 지 얼굴이 하도 수수해서 집도 우리 집처럼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 저는 그런 부잣집 친가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완전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알고 봤더니 또 인류대학에다 머리도 좋아요. 자, 그러니 인물 좋고 돈 있고 머리 좋고 저하고 상대가 됩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근데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게다가 불심은 아주 돈독합니다. 그 모임에서 아주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남자는 저고요, 여자는 그 애가 신심이 좋대요. 어느덧 이렇게 자꾸 하면서 마음속에 저런 여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그게 뭐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화답을 하고 그래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상대인데 야, 자꾸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도 오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백 박사님한테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백 박사님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생각해, 얘 둘은 이제 조금 있다가 결혼이 분명히 내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 분수도 모르고 부잣집 딸에 머리도 좋고 인류대학에 뭐 이런 여자를 뭐 언감생심 생각했다가는 불행이 뻔히 보이는 것, 그렇게 내다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둘을 가서 백 박사님한테 열심히 다녔어요. 처음에 둘이 찾아갔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라. 그때 조금 있다가 잘한다 그러시더니 자꾸 띄워놓으시려고 그러더라고. 뭐가 띄워놓으려고 느끼냐면 저 앞에서 그 자존심 쓰인 여자를 되게 망신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이는 되게 괴로워해요. 너 여기는 네가 오고 싶어서 오는 줄 아냐? 저를 가리키면서 얘가 좋아서 오는 거야. 백 선생님은 그렇게 망신을 주더라고요. 그 자존심 되게 센 여자인데 저 이 사람 좋아한 적이 없는데, 겉으로 좋아하지 않았지 속마음으로는 좋아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 그를 띄워놓는 거더라고요. 띄워놓든 말든 그래도 저는 꾸준히 마음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했는데 그이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제가 상의를 했죠. 나 출가하고 싶다 그랬더니 반대하더라고요. 반대하든 말든 저는 출가했습니다. 출가해도 계속 오는데 오다 가기만 하면 기분이 아주 되게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가기만 하면 마음이 괜히 쓰라리고 나도 따라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래요? 미륵전 여러분 우유통을 지으면서 미륵전 여러분 그래갖고 쓱 들어보니까 백 박사님이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씨 웃으셔. 너 뭐 때문에 미륵전 여러분 하는지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소리가, 너 그리 장가가면 말이야 큰일 나. 너 그 부잣집 가면 말이야 네가 그거 감당할 수 있냐? 옆으로 초촐하게 비워도 진심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 여자 네가 거느릴 수 있어? 이 얘기 잘 들어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일을 띄워놨습니다. 결국은 그건 백 박사님이 일부러 띄워놓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를 구출해 주려고 그랬어요. 얘를 여기서 띄워놓지 않아서는 지 분수도 모르고 여자도 호감을 갖고 뭐 하니까 뭣도 모르고 결혼할 거로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선 얘가 완전히 비참한 운명으로 하면서 내리막길을 갈 것을 하면서 안타까우셨는데 그건 백 박사님이 그이한테 망신 자꾸 주면서 결국은 그이는 어느 정도 오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공부했는데 그것을 저는 1차 혼연부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애욕의 해탈이고요. 그이를 만났으면 전 아주 지금 뻔히 보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 안 했어야 돼요. 그때 뭐 합니까? 학생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맹탕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도 맹탕이에요. 뭣도 모르고 마음에만 들면 그저 물불 안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묻는데 양심에 캥기는 게 있으면 바쳐야 됩니다. 몸뚱이 허자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도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고도에 요 벽은 굉장히 괴로웠지만 결국 선생님 말을 듣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 이 생각이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저는 사실은 출가를 해야 될 어떤 뚜렷한 그 고통이 없었습니다. 뭐 실연을 했다거나 파산을 했다거나 뭘 했다면은 세상이 무상하다. 나는 머리 깎고 중이 되지. 청춘을 불사르고 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집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돈 벌고 사회생활 해야지 출가할 때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자꾸 출가를 종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출가를 한 겁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도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공부가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꼭 출가를 제가 우러나서 했던 건 아닌데 어쩐지 자꾸 선생님은 넌 들어와서 공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출가를 했고 한 4년을 제가 견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반드시 출가 안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골골하고 약했거든요. 근데 출가를 하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불식으로 2끼 먹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낮에 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상쾌했고 명랑했고 잡념에서 벗어났고 병약한 몸이 건강하게 바뀌고 병약한 정신력이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거의 안 먹어도 지낼 수가 있었고 잠 안 자도 지낼 정도로 그리고 잡념에서 끊임없이 시달렸던 이 잡념의 틀에서 전 해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인이 끌어주었어요. 그건 혼연부촉이라고 반드시 느낍니다. 자력불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낙점을 했던가 봐요. 쓸만하다. 저는 이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백 박사님이 예언하신 대로 해방이 됐어요. 백 박사님이 아마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만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만드셨는지도. 해방이 딱 되고 보니까 이제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소원송치가 다 되고 할 일이 다 하면은 살아야 될 의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해방이 딱 되면서 이제 소원을 다 이뤘구나. 뭐 때문에 금강산으로 출가하셨느냐? 대한 독립으로 해서 출가하셨어요. 출가하시고 해방 때 1945년 해방이 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죽어야지.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죠. 해방이 1945년에 됐고 소사도량은 1962년인가 됐으니까 한 20년 후에 이제 소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시면서 소사가 있어서 내가 세상을 못 떠나겠더라. 그러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지면 다행이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사에 도량을 차렸고 사람이 여럿이지만은 단 몇 사람이 건져질 거라는 것은 자신이 없었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그 말씀은 저 혼자한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도가 되는 게 아니라 겨우 한 사람 정도밖에 구해지지 않나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저한테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어느 때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어울리지도 않고요, 스승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선생님보다 스승보다 더 높은 게 뭐죠? 그분은 어떤 보통 사람의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살의 화생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이런 분은 누구의 스승이나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해러 오신 분이 예수님 같은 분 아니에요. 이분은 처음에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는 내 선생님이나 스승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보살의 화연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가르침이 훌륭하고 정확히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찍어서 데려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심을 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투컴은 말대다 보고 투컴은 아니라고 그리고 뭐 요리업은 요리 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선생님이 야, 네가 이 다음에 선생이 돼서 너 같은 제자가 오면 빨리 어서 뒤로 가 이러래요. 이거 제가 얼마나 뺀들된가를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뺀들대서 그런지 제가 뺀들대는 요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남의 탓이 아니라 제 과보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출가 4년 만에 저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그거보다 더 큰 소득이 저희 어머니하고 치중한 업보였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래요. 부모 자식이 치중한 업보가 있으면은 사회생활에는 빵점이래요. 너희 엄마 같은 업보가 있는 한은 넌 사회생활 못한다. 이 진한 애정은 자식을 망칩니다. 치맛바람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자식을 부처님으로 봐야지. 내 아들이라고 보면서 측은한 내 아들 이렇게 하면서 깊이 감싸는 것은 자식을 고사시키는 겁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보에서 벗어났고 비용약에서 해탈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갖고서는 저는 아직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데서는 좀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집안에 끌려서 백 선생님이 붙들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소를 다 팔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온 뒤에는 사실 소사 도량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백 선생님이 저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소 목장을 만드셨고 제가 나가니까 소를 다 정리해서 도량을 정리하고 백 박사님 그 뒤로 아파트에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된 그걸 제가 느끼는 걸 보면 그전에는 저한테 무심한 걸로 알았고 왜 이렇게 꾸중도 하시고 이래서 나는 백 박사님의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자비심이 대단한 걸 제가 느낍니다. 상당히 느껴요. 이렇게 나를 많이 생각을 해 주셨구나. 이제 그 바람에 저는 못난 껍질을 하나하나 벗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밖에서 식당을 제가 4년을 했습니다. 이것도 소사에서 4년 수도한 것처럼 여기서 식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직업으로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과학을 곧잘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도 사실 그때는 고등학교 선생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사범대학은 좀 우습게 알았어요. 여기 선생님 오는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내가 선생은 안 한다. 대학 교수가 되면 돼도 하여튼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식당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취직도 안 되고 임시직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는데 그게 참 우울했는데 나중에 되는 게 식당이었는데
이 뜻은 하늘 거친 높은 놈이 식당을 하려니까 그게 뭐 보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식당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배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선요, 저 굉장히 생활력이 약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싫은 소리 한 번도 못했어요. 외상을 먹으면 띄어먹히면 띄어먹히지 가서 달라 소리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싸우는 데는 소질이 없어요. 양보하는 데는 좀 적어 해도. 근데 이 식당을 하면서 외상 자꾸 줘요. 제 고려대학 앞으로 배달 가면 한 달에 사인을 딱 해줘요. 그럼 이제 제가 갖다 주길 바라면 또 생전 안 갖다 주네. 그게 이제 제일 괴로운 게 그 사인지를 들고 이제 월월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를 찾아가는 건 더러운데 수의를 주러 찾아가는데 제가 하도 부동자세를 잘 취하니까 왜 이렇게 바짝 어제예요. 제가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식당을 4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참 지금도 고깃국을 못 먹습니다만은 설렁탕 장사를 4년을 했지 뭐예요. 맨날 하는 게 고기 사러 다니는 거예요. 왜 필요면 제일 지겹고 힘들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나. 왜 선생님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저는 보따리 싸고 이걸 떠나고 싶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성공하기 전에 떠나면 안 된대요. 여기 떠나면 밖에 나가서도 또 그런 업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못하겠어요. 취직자리 구해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관두래요. 그럼 또 관두죠. 하다 또 못하면 또 구해놓고 가면 또 관두래요. 선생님 절 여기서 아주 진이기시나.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요, 강한 생활력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철저히 고생하지 않았으면요, 끈질기게 도전하는 정신을 제가 배울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끈질기게 견디는 힘은 이때 키운 것이 저희 어머니 10년을 대소변 받을 때 제가 짜증내지 않고 어머니를 10년을 대소변 받아내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아주 지겨운 거 도망가고 싶었던 것을 철저히 도망가지 않고 선생님 뜻을 따르려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것이 저로 하여금 상당히 끈질긴 힘을 가지게 했고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음을 그때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는 참 고생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큰 재산을 만든 것이 돼서 제가 종종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다가 실패를 맛보고 쓰라린 체험을 하시는 분한테 그 쓰라림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전화위복이 된다 그러면 코웃음 쳐요. 웃기지 마. 나 달래려고 하지만 나 안 속는데요. 아니에요. 쓰라린 고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쓰라린 고통에 좌절하면은 그게 내리막길로 가지만 쓰라린 고통을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극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저력이 생겨요. 알아들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게 큰 힘이 되고요. 그때 제가 얻어낸 게 도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결정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그 언젠가 도인의 결정을 꼭 때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이것이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고 지금도 무슨 큰 불단을 꿈꾸고 이제 꿈 좀 깨라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백 박사님의 예언이 많이 맞아 들어간 걸 느끼거든요. 그때 식당하면서 이렇게 고생할 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 말년복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말년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년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이제 결론을 얘기하지만은 저는 병약을 건강으로 만들었고요. 확실합니다. 또 빈곤을 풍요로 만든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사귀려고 해도 다 도망가.
혼자 있을 때는 왜 어디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 추위도 많이 타. 근데 이제 외로움이요. 저 공자님 말씀에 덕 불고 필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덕을 쌓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반드시 필유인, 이웃이 있느니라.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중간에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래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시고 빈말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선물도 하시고 매일 하루 지나 할 정도 없이 덕담을 듣고요. 그리고 참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은 옛날하고는 발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천인 아수라 개헌공양 여불탐묘가 그거 안 믿었어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선생님 이언이 하나하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게 수안보 목욕탕 사업 또는 주유소 물장사가 맞는데요. 또 수안보 온천으로 하면은 업장이 녹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여기 불사를 하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능성이 뭐냐 하면요. 이제 그 머리로만 아니라 이것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상당한 재력이 저한테 확보가 됐다는 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지만 또 둘째는 여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참여하겠다는 분이 50명 정도나 모였어요. 그중에 이메일을 써서 한 분도 한 20여 분이 돼요. 인사는 만사라고 더군다나 그것이 2년 동안 가행정진의 결실로 이어진 이런 인재들이 이렇게 되고 자본이 있고 인재 양성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도 이미 짜졌다라고 본다라면은 또 그리고 도인이 결정이라고 하는 이런 또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히 내다보는 그분의 결정이라면 어느 점정 이상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잖아요. 자, 위축되시지 마세요. 우리가 부산을 가는 방법은 소 뒤에, 쥐가 부산을 가는 방법은 지가 혼자 가려면 못 가지만 소 뒤에 타고 가면 거저로 되듯이 법사 뒤에 타면은 저절로 가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법문해 주신 법사님께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사님께서 80년 동안 아주 소중하게 간직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법사님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쓰라림이 좀 있었는데 쓰라림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신가 봅니다. 쓰라림은 결코 쓰라림으로 받아들이면 실패가 되지만 쓰라림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그게 바로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쓰라림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착각이 정답이었습니다. 상품은 집에 돌아가셔서 각각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를 우리 장혜서 문화예술원장님께서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장혜서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법당에서 오신 차은순 보살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차은순 보살님은 금강경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소감 발표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게 많이 자랑을 하셔서 이번에 소감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대구 법당에서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강경을 읽으니까 따님도 좋아지시고 남편도 좋아지시고 본인도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점점 더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차은순 보살님이 걸어 나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로. 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시봉 잘하는 삶을 살기를 발언하는 차은순이라고 합니다. 법사님 건강경 공부를 만나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56년 고질병이었던 두통도 이제 말끔하게 없어져 병원과 약도 끊고 웃는 얼굴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서 살다가 집이랑 전 재산 다 날리고 거의 빈손으로 대구에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잃고 파산을 한 것입니다. 연년생 남매를 뒷바라지하느라 10년을 정신없이 일하고만 살다 남매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나니 그제서야 조금의 여유가 생겨 불교 공부를 시작하려 비태인을 시청하다 법사님 법문을 듣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듣고 했습니다. 건강경 독성도 시작하고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에 쫓겨 법당에 가지 못하고 카페, 유튜브를 통해 반복적으로 듣고 법사님 말씀에 무조건 네 하면서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56년 앓았던 두통이 난 그 시점 조금 지난 후였을 거예요. 나이가 50 중반을 넘고 보니 남 집에 전 월세로 있는 게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저축만 많이 하자는 생각으로 저축했지만 저는 돈이 생기면 항상 나갈 구멍이 먼저 정해져 있었고 도무지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사님 법문 중에 궁한 마음,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 도둑의 마음이 있어서 항상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법사님 말씀에 많이 놀랐습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사님 모든 법문은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궁한 마음,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 도둑의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고 바쳤습니다. 법사님께서 나는 무식업으로 도둑질 한 적 없노라를 하라는 말씀대로 하루에 수없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꿈에서도 할 정도로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데요. 어느 날부터 우리 집 골목 앞 마트 테이블에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숙자 아저씨가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본 순간 속으로 화내면서 꾸짖었습니다. 왜 하필 저 아저씨가 매일 내 눈에 보이는 걸까? 그것도 퇴근 시간마다. 근데 알았습니다. 제 모습이라는 걸. 법사님 법문 중에 하신 말씀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착각인 줄 바치고 바쳤습니다. 저분이 부처님 전에 신신발심하여 복 많이 짓길 바라했습니다. 때로는 외면하려 했지만 저와 눈도 마주쳤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고 바쳤습니다. 아마도 6개월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주위에 사시는 분 같았어요. 그냥 무조건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포기하고 있었던 집을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생기는 자신감에 저도 놀랐는데 한술 더 떠서 제가 출근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해서 돈 모아 집 사서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바라합니다 라고 하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는 부처님 주택을 사야 할까요?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하고 여쭈음에 출근하고 있어서 저도 제 자신에게 놀랐지만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 주말에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문자가 와서 보니 출근길에 늘 보던 모델하우스에서 당첨된 사람이 자격상실로 취소되어 분양한다는 내용이었고, 평소 같으면 시큰둥했을 텐데 문자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 폰을 들고 딸 방으로 가서 깨워서 보여줬어요. 잠이 덜 깬 딸이 보더니 가보고 싶냐고 묻길래 끄떡였죠. 그럼 지금 가보자고 해서 싣고 출발했는데 한편으로 막막했어요. 돈을 다 끌어 모아도 계약금이 될까 걱정이었죠. 이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고 미륵전 열애불만 계속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뭇거렸죠. 그때 딸이 묻더라고요. 사고 싶냐고. 자신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잠시 후 딸이 내일 오전에 계약금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가계약금 이체해서 순식간에 계약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한테는 돈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는 법이 없거든요. 대학 4년 동안 장학금도 놓친 적 없지만 조교일 도와주고 덤터미 모으고 편의점 알바해서 모으고 저축하고 용돈은 저한테 꼭 받아갔거든요. 그러던 딸이 제가 건강경 공부한 후로 바뀌었습니다. 엄청 바뀌었습니다. 실은 제가 법사님 건강경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딸과의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했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쯤 딸이 저에게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짜증내고 내가 말만 하면 톡톡 쏘고 비아냥거리고 아빠 말은 다 옳고 엄마 말은 무조건 옳지 않는 독재자라고 비수를 꽂더라고요. 유독 저에게만 심술 부리더라고요. 그날도 둘이서 공원에 운동 갔다가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어요. 엄마한테 맺힌 게 많다고 오빠야만 좋아하고 항상 자기는 뒷전이었다고 지라는 존재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상실감에 두고두고 힘들었다고 끝없이 쏟아내는 말에 둘 다 많이 울었어요. 지금껏 이런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분노들에 당황도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그 아픔이 전해졌고 어린 마음에 상처받고 혼자 감당했다는 게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 눈치만 보고 서먹하게 지냈어요. 생각해보니 딸 말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유독 아들만 좋아했는지. 참회하는 마음으로 건강경을 거실에서 크게 독송했어요. 딸에게 들리도록. 미륵전 열애불 정권도 크게 했어요. 딸에게 들리도록. 저희 집이 작아서 무마지로 그러면 잘 들리거든요. 며칠 후 퇴근한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꿈 내용은 하얀 옷을 입은 아줌마가 엄마는 분명 아닌데 엄마라고 하면서 다 이러듯이 등을 쓰다듬며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대꾸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니 자기 침대, 벽, 천정에 큰 바퀴벌레들이 바글바글 거리더래요. 순간 엄마하고 비명을 지르니 엄마가 와서는 순식간에 다 치워버려서 안도의 숨을 쉬다 꿈을 깼다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합장배려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서로가 많이 달라졌고 순간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엄마인가 할 정도로 나를 챙기고 따뜻하고 다정해졌습니다. 친구 같을 때도 있고요. 이처럼 아파트 계약금도 선뜻 해줄 정도로요. 이 마음도 생각도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때부터 출근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 발언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해서 돈 모아 아파트 사서 부처님께 바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건강경 독송하는 인연공덕으로 공한 마음, 거짓 마음, 도둑의 마음 해탈 탈급하여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발언합니다. 부처님, 법사님 감사합니다를 늘 되뇌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했습니다. 대구법당 김태현 보살님과 도반님들 덕분에 주말에는 자식 가행전진도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공경심과 한심이 났습니다. 대구법당 도반님들 친절하고 따뜻함에 건강경 독송이 신났습니다. 얼마 전에 입주 날짜가 정해져서 돈을 체크하니 제가 정말 처음으로 적금 만기도 했는데 나가지 않고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 잔금이 거의 모아졌더라고요. 항상 돈에 발이 달려서 나가기 바빴는데 건강경 공부 이후로 이제는 이자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이 마음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큰 돈을 처음 모아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마트에 늘 있던 그 아저씨가 언제부턴가 안 모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났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된 후 늘 궁했고 돈 생기면 미리 나갈 길이 정해졌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시 궁에 있었는데 법사님 건강경 공부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법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 하고 실천하려 노력만 했었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서 다음 달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이 마음도 부처님께 바쳐 복 많이 짓길 바라합니다. 법사님 건강경 공부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3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생긴 변화는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한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법사님의 선호는 선부척도 느꼈습니다. 이 사연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엄청난 고통이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법사님 건강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큰 사건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그런 업보가 찾아왔습니다. 순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생각이 들 때 부처님, 법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일이 멈췄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렸고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건강경 독송하려니 말이 안 나와서 눈으로 이동만 읽었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김태현 보살님이었습니다. 바데니 보살님 건강경 공부 잘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법사님 뵙고 대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벌떡 순간 일어나 앉았고 보살님은 평소와 다르게 당당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사님께서 일보다 건강경 공부를 우선시하라고 그러면 일은 자동으로 되어진다고 주말에 자시 가행정진하러 법당에 오라고 그 순간 눈물이 계속 흘렀고 법사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내 큰 업보가 소멸됐구나. 그제서야 막 했던 숨통이 트였고 정신 가다듬고 건강경 독송하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난제도 억울할 것도 없고 섣불할 것도 없고 다 내가 불러온 제업이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져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도 늦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이 많아서 주중에는 집에서 3시에 출동하고 주말에는 법당에 갑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법당에서 도반님들 같이 하는 게 훨씬 한심이 좋았는데 법당에 가행정진 할 수 있기를 계속 할 수 있기를 발언해 봅니다. 저번 달 처음으로 수안보 온천 법회 참석해서 법사님 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법사님 뵈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던 바른법 연구원 도반님들 실제로 보니 다들 멋있고 밝은 표정들에 반했습니다. 또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감동적이고 한심이 나서 몇 번 울컥했습니다. 법사님 건강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아마 달라지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많은 변화와 제 삶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늘 이끌어주시는 법사님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세세생생 선지심 모시고 건강경 공부 잘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랍니다. 부처님, 법사님 감사합니다. 두 손 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원순 보살님 감사합니다. 일보다 건강경 공부를 우선하라는 법사님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네요. 오빠야만 좋아했는데도 부처님 같은 따님을 두신 차은순 보살님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건강경 공부하셨는지 나중에 혼자 여쭤볼게요. 살짝. 대단하신 결과를 가져오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부산법당 여러분들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부산법당에서는 매일 자식 가양정지 끝난 후에 보살님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건강경 공부한 것도 마음에 새겨가면서 합창 연습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법당의 한마음 있으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부산법당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있어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합창단께서는 아름다운 단복도 맞춰 입으시고 또 최은영 시인님이 만드신 예쁜 브로치도 다루시고 새벽마다 열심히 금강경을 배우고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해 오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최정민 보살님 주경야선 가행정진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정민 보살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다양하게 글로벌 캘린더 달력 작업이라든가 자재 공덕회, 서울 자재 공덕회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정민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발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정민 보살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부처님 향하는 최정민입니다. 저는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마치고 전후로 달라진 점과 깨친 점을 법사님과 도반님들께 말씀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련해 주신 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법당 봉사자분들의 배려로 법당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항상 해능대사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발심출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실감하였습니다. 총 4단계로 저의 변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에겐 인연업보로 항상 괴로웠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1단계로 가족 업보가 저를 괴롭히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타 종교나 심리학에서는 기뻐하고 들뜨며 화해와 용서로 머무르겠지만 저는 계속 법당에 나와 바쳤습니다. 2단계에 이르러 이제는 아예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불쾌한 소식이나 만남조차 사라졌습니다. 또한 과거의 괴로움과 고통이 꿈이나 영화처럼 느껴지며 옅어졌습니다. 또한 그 인연에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도 옅어졌음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3단계에 이르자 그분들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어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흥 법당에 이 모든 가족 인연들의 등을 달고 금강경 독성을 해왔습니다. 정진 중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친정어머니, 언니, 동생, 시부모님, 시누이 연등이 쭉 줄지어 제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원흥 법당에 있어도 이분들의 등의 위치를 한 번도 찾지 못하였는데 한순간에 제 눈앞에 뜨이는 것을 보고 이제는 피하지 말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법사님의 가르침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시댁에 가도 즐겁고 집에서도 항상 즐겁습니다. 2차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마치고는 4단계에 이르러 오직 감사한 마음만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동화책 표지에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께라는 작가의 헌정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드니 그 문장을 읽고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내 마음에 자식 마음만 있고 부모 마음이 없었구나. 나도 자식이 있는 어미인데 아직도 자식 마음으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을 부모라고 이름 짓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만 있었구나.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못난 제가 부모님을 만나 건강한 사람 몸을 받게 되어 부처님 향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인연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저 부처님이셨고
못나고 못된 제가 아상을 소멸해서 부천이 향하도록 도와준 인연일 뿐이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부모라고 이름 짓고 자식이라고 이름 지어 이 모든 업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이름에 맞는 선입견과 한계가 생겨 업보가 발동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자식 마음 버리니 부모 마음을 실감하며 결국 둘이 아님을 느끼고 모든 이름 지어 부른 것들이 착각임을 알 때 가족 업보 해탈이 됩니다. 2차 정진 후에는 환희심보다 자유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3세 인가경 중에서 8,000겁의 같은 성글을 심은 과보로 부부가 되어 살게 되고 9,000겁이면 형제가 되어 살게 되고 10,000겁이면 부모나 스승과 제자와의 인연이 된다는 글이 나옵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전생에 같은 성근을 심은 인연을 실감하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선지식 만나 이 모든 인연 과보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법사님께서 저희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시는 그 정성과 사랑에 감사한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가장 많은 변화는 발언문의 변화입니다. 저는 남편이 소원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했지만 남편이라고 이름 지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이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인정받아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어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발언하니 이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어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만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할 때 금강경 연수원이 가장 멋지고 복된 모습으로 건립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름 짓지 않은 것이 결국은 불의를 실천하는 것이요. 불의를 실천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자유로움으로 지혜가 드러나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 깨우침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어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합니다. 제 못난 마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민 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을 언제나 키워주시고 그런 걸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멋지게 변한 발언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경야선 가행정진이야말로 금강경의 핵심인데 금강경의 핵심인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필사즉생의 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즉생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금강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각 지방의 대표분들과 또 그리고 오늘은 관중석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김정임 보살님, 그리고 창원에서 박주현 보살님, 서울에서는 김봉순 보살님하고 이종혁 선생님이 나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붙이는 거에는 우리 장기영 선생님께서 스티커 붙여주시겠습니다. 장기영 선생님의 무대는 상품 소개. 잠깐만 장기영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지금 특별한 패션으로 나오셨는데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출연하시게 됩니다. 눈여겨봐 주십시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전 금강벨에 출연해 주신 그 출연자 여러분들께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 금강벨 말고 그 도전 많이 금강벨 뭐지? 도전 금강벨 지난번 그 저희가 그 구호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구호를 한번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 구호를 하겠습니다. 제가
필사즉생의 결의로 죽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잠해탈 그러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업보해탈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전하면 여러분이 금강별 해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구호를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신호를 해주십시오. 네. 제작진에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신호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준비가 마이크가 이상해요? 네, 마이크가 필요하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결의로 죽느냐? 잠해탈. 도전. 네. 팡파레가 울리나요? 아니면 울리나요? 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소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물 소개. 선물 소개는요, 참가자 전원에게 그리고 객석 퀴즈를 마치신 분들에게 수제 생강 호두 정과를 증정합니다. 포장된 천은 고급 광목 보자기로 주방에서 찜용 면포나 행주 등으로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등과 2등은 한국 도자기 머그컵 세트 2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앞으로 도전 금강벨은 매월 진행될 것이며 매월 더욱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각 법당들께서도 금강경 공부를 독경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라든가 크리스찬과 관계 있는 금강경들을 많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법사님의 법문도 한 번 이상 꼭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해야 될 거 있나요?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우선 1번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오신 김봉수 보살님 일어서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산 법당에서 오신 김정임 보살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종혁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창원의 창원의 박주연 보살님부터 이 도전 금강벨에 참석하신 각오를 30초 도전 금강벨에 참석하신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영 선생님이 날래게 뛰어가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갑자기 제가 출전하게 돼서 사실 많이 외우지 못했는데 바치면서 하겠습니다. 네, 바치는 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정혁 선생님 간단한 각오 말씀해 주십시오. 도전 금강벨 상품으로 한국 도자기 받고 싶은 마음을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부산에서 온 김정임, 부처님 시봉하는 김정임입니다. 네, 모든다는 생각을 바치면서 열심히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순 보살님. 안녕하세요. 부처님 시봉하는 김봉순입니다. 금강벨에 붙은 마음 부처님께 바쳐서 반드시 떼어내어 금강벨 울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1번 문제 잘 들어주시고요. 관중 속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공부는 모두 헛것이었다 라고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의 길에는 반드시 선지식이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백성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선지식의 정체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출전하신 분들께서는 스케치북에 써 주십시오. 나를 A 해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곧 나의 B이시다. 답은 무엇인지 출전하신 분께서는 스케치북에 써 주시고요. 제가 정답을 올려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아직? 네. 자, 잘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제일 답을 많이 끝났어요? 이제 해도 돼요. 네, 스케치북 올려주십시오. 장기영 선생님 글씨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 답이 다 나왔네요.
정답은 나를 밝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나의 부처님이시다. 세 분께서 장기현 선생님 바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처님은 형상의 부처님이고 마음 밖의 부처님이어서 참 부처님이 아닙니다. 아상을 소멸하여 비로소 밝아져서 참 나의 부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선지식님이 필요하고 바로 이 선지식님이 살아계신 나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식의 만남으로 거듭 태어나고 뼛속까지 변하여야 진정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겉마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식만의 변화가 아닌 땡땡땡땡까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땡땡땡땡의 변화는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고 선지식의 선호념 선부촉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땡땡땡땡 네 글자가 무엇인지 추천하신 분들께서는 스케치북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네, 스케치북을 들어주십시오. 우와, 이건 난이도에 좀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우린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는 거하고 자기가 지키는지는 잘 생각해보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지식과 경험을 다양하게 쌓아도 치열한 구도 행각을 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잠재의식까지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잠재의식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선지식님의 타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재의식이라는 문제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3번과 4번 문제는 여러분께서 매일 금강경 7독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제3분 대승정종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요법회 할 때는 금강경 1독을 하지만 오늘은 일요법회, 토요법회이지만 그래서 3분을 모두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불고수보리 하사대 제보살 마사리 응여시 항복기시 미니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 난생약 태생약 습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 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임 무여 열반하야 이멸도지 하리라 하라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하대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니라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3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술형입니다. 선지식께서 일러주신 금강경의 올바른 해석에 의하면 금강경의 실천 수행 방법이 바로 이 금강경 제3분에 나와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제3분에 나오는 금강경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스케치북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쓰셔도 됩니다. 저도 불교 공부를 몇십 년 동안 여기저기 이절저절 이스님 저스님 찾아다녀 봤지만 우리 존경하는 법사님처럼 금강경의 실천 방법을 직접 아주 자상하게 자세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고 또 실천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을 뵙게 돼서 정말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강경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스케치북을 들어주십시오. 나가서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읽어봐 주세요. 저게 네, 맞아요. 저희가 정한 정답은
올라오는 모든 생각, 분별, 망상이 착각인 줄 알아 형상 없는 내 안의 부처님께 바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영 선생님 이 정답과 똑같은 비슷한 거에 다 맞으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맞췄습니다. 네, 역시 바른법연구원은 이 정도는 모두 다 마치고 있습니다. 금강역 실천을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밖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은 내 마음속의 분별심의 결과일 뿐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랑하고 미운 상대가 존재한다면 그 생각이 상대가 아닌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 상대에 붙은 내 마음을 부처님께 정성껏 바쳐서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럼 4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밝은 선지식께서는 금강경 3분에 나오는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을 내 마음 밖의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각각에 대해 선지식님의 해석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각각 스케치북에 난생은 어떤 마음인지, 태생은 어떤 마음인지, 습생은 어떤 마음인지, 화생은 어떤 마음인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숨는 마음이나 의지하는 마음이나 배반하는 마음이나 잘난 척하는 마음들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이에요. 스티커 붙여주시는 장기영 스승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정답을 안 보여드려도 알아서 스티커를 잘 붙여주시겠습니다. 시간 지났어요? 네, 시간이 지났으므로 스케치북을 들어주십시오. 장기영 선생님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난생은 배은망덕한 마음, 배반하는 마음입니다. 태생,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많은지를 이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습생, 숨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화생, 잘난 척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맞추셨어요? 맞추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기 출연하신 분들 좀 쉬시게 관중 대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장경 선생님 A군이 돼서 읽어주십시오. 군 생활 시절 훌륭한 선지식을 만난 A군은 군 생활을 마칠 즈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선지식을 찾아가 아래와 같이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2개월 후면 제대를 합니다. 취직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 출가해서 선생님 은중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보아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보아라. 선지식께서는 정답을 바로 알려주시지 않고 바쳐보아라 라고 대답해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케치북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안. 죄송합니다. 그러면 관객분들께서 그 선지식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바쳐보아라고 대답해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를 아시는 분은 잠해탈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잠해탈. 목소리가 큰 분한테 먼저 가겠습니다. 어디에 누구신가요? 대구의 김성원 보살님이십니다. 역시 적극적이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법사님 법문 들었는데 옳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지식님께서 A군에게 네 안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자꾸 바쳐서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개발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멋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답은 갈등의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따라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해답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성원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번. 네. 6번도 관객 대상의 문제입니다. 자매탈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분께 장기영 스님이 달려가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실천하는 수행 과정에는 이거는 반칙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어느 목소리가 큰지 또 일어서서 손 드는지 앉아서 손 드는지 팔짝 뛰는지 뭐 장기 이거 네 다 읽으신 다음에 손을 드셔야 됩니다. 뭐지?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고 실천 수행하는 과정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알맞은 단계를 차례로 적어보시오. 어떻게? 네, 반칙입니다. 아직 제가 다 읽어야 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차례대로 읽는 거야?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우선 금강경의 내용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한 결과는 반드시 밝은 선지식님께 점검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에 큰 소리가 나고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드는지 한결 여기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자쓰기. 한자쓰기 정말 괜찮네. 네, 이건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넘기고요. 네, 그래도 되죠? 어떻게? 한 분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근데 지금 고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제일 멀리서 온 순으로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부산보다 더 멀리 오신 분이요. 진주 또 제주가 있나요? 부산인데 부산도 부산 나름이잖아. 네, 제가 좀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주도 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저랑 대각선으로 제일 잘 보이는 저 화사한 옷을 입고 계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누구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법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구남입니다. 네. 네, 또 뭐? 언제부터 여기 언제 법문 듣기 시작하셨나요? 예, 올해 2월 달부터 왔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답? 네, 답은 신해행정입니다. 네, 답은 물론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한문으로 쓸 수 있으신 거죠? 네, 앞으로는 한문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출연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7번 문제는 일요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법사님께서 소사 도량 수도 시절에 자신을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못난 점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기도 했으며 인격 발달, 지혜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수도인의 자세는 또한 수도인의 자세는 이러해야 하며 아상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서술형입니다. 스케치북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영 선생님 스티커 붙일 준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네,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스케치북 들어주십시오. 네, 네, 제일 못난 셈 치고 살아라. 자신이 가장 못난 줄 알아라. 네, 지금은 들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맞추셨습니다. 그 박주연 선생님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기현 선생님 뭐라고 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지난 1호 본문에서 타율적 교육, 현행교육과 자율적 교육, 바람직한 교육에 대한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의 바람직한 교육, 자율적 교육,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교육으로서 맞는 내용을 모두 골라주세요.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동그라미가 아니고 맞다고 생각하는 지문의 번호를 스케치북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께서도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번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목표. 2. 교육의 소재는 내 안의 분별망상. 3. 우리는 본래 깨친 존재이므로 전지전능으로 출발. 4. 개인의 자유를 존중함으로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이 가능. 5.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 칭찬이 많은 교육 방식이 필요. 6. 스승의 호된 꾸중시 아상소멸의 기회로 알고 감사하고 기쁜 자세로 받아들임. 7. 왜 웃으실까요? 네? 뭐라고요? 스승의 호된 꾸중시 경찰에 신고. 네, 왜 웃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보편적 진리를 추구. 9. 삶의 겸허해하며 운동에 맡기는 자세로 임함. 10. 우리는 모든 것을 구족한 위대한 존재, 무에서 유를 창조. 네, 스승이 호되게 꾸중하면 경찰에 신고. 네,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님이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아이를 이렇게 손찌검했다가 경찰이 온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스케치북에 써주시고요. 아직이죠? 조금 기다려야 되죠. 시간에 맞추어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에 맞추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그럼 스케치북 올려주십시오. 전부 다 올리셨네요. 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맞추셨어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법문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사님. 1호 법문이. 저희는 바카스를 조금 먹어도 졸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10번 다음 문제 가야 되죠. 마지막 문제예요? 두 가지. 그렇구나. 마지막 문제도 서술식으로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중생과 불보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보살님의 법식을 적어보세요. 9번 문제는 난제 해법에 대한 불보살님의 법식은, 10번 문제는 불보살의 수도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운을 봐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의 책 88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있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제해법,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함. 불보살의 난제해법. 보통 중생은 난제해법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함.
대처 방법, 심사숙고, 각종 정보 데이터 수집. 기다려. 지금 올리라고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난제 해법이나 수도 목적이 사실은 좀 여러 갈래가 될 수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88페이지 표에 대한 반만 인정을 해드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만 정답을 인정해드리도록. 네. 88페이지에 나온 대로 스티커를 붙여주십시오. 네. 올려도 되나요? 네, 스케치북 올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박수 부들 같아요. 네. 어우. 답 읽어드려요? 네, 정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제 해결 방법은 불보살님께서는 난제의 두려움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친다. 이때 마음이 안정되며 알아지는 지혜로 대처하게 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목적은 불보살님의 수도 목적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란 시봉 사례되기를 바라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불보살님이 수도를 하시는 걸로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도. 네. 요거는 그 난제 그 두려움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다 쓰셨으면 스티커 하나씩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알아지는 지혜로 대처한다까지 쓰셨으면 스티커 2개. 그 다음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수도 이 3개를 다 쓰시면 3개에서 차등을 둬서 우리 스티커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거다,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네. 평소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출연하셔가지고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박주연 보살님, 이 금강배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박주연 보살님한테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옆에 분한테 마이크 주세요. 네,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또 결심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도전 금강벨 네. 참여를 계기로 네. 좀 이론적인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음도 부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김경림 부사님께. 예,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내 행정 제가 맞추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제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그러셨군요. 네. 예, 근데 공부를 한 게 진짜 많이 모자람을 여기서 절실히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박지연 선생님. 그다음에 김봉순 님 소감. 너무 쉽다라든가 나중 좀 이따가. 네, 누구부터 하실까요? 박지연 선생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좀 긴장이 됐었는데. 긴장하셨구나. 네. 긴장 안 하실 분 같은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김봉순 보살님 참여해 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 위에만 올라오면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전 어떻게 상품 공동 1등? 그러면 수상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주연 선생님하고 이종혁 선생님 두 분이 공동 1등 되셨습니다. 상품은 언제 줘요? 상품은 어디? 제가 속에 갈게요. 상품 증정하러.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한국도자기에서 컵 세트 드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참가해주신 마음에 너무 감사드려서요. 저희가 참가상도 조금 준비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관객분에게서 맞춰주신 분들에게도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관객분에게? 네, 아까 맞추신 분이 어디 계셨더라? 한 분이죠. 두 분이요. 네, 좀 이따 갈게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도전 금강벨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부가 끝나고 2부는 우리 장경 선생님과 그의 일당들 엘비스와 아이다들이 공연이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0분 동안 휴식입니다. 감사합니다.